한때는 액션캠 하면 무조건 이 회사였습니다. 서핑, 스카이다이빙, 바이크, 드론까지 세상 모든 역동적인 장면에는 늘 고프로가 있었죠. 심지어 나스닥에도 상장해서 주가가 $85까지 치솟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주가 $1, 카메라의 전설이 퇴출 위기에 몰렸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출발했지만 이름도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중국의 드론 회사 하나는 지금 전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 70%를 점령하고 있죠. 바로 DJI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애플 전성기와 같다고 불릴 정도로 그 기세를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한때는 협업 얘기까지 오가던 두 회사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체 이 둘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5분 경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프로의 출발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서핑을 즐기던 한 청년이 만든 이 회사는 그저 멋지게 찍고 싶다는 욕망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고프로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화질은 높이되 용량은 줄이고 스트랩이든 헬멧이든 어디든 붙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쪽에 맞춰져 있었죠. 창업자 닉 우드먼은 카메라는 물론 마운트 액세서리까지 전부 직접 설계했는데요. 업계 최초 4K 30프레임 촬영을 구현했고 히어로 시리즈로 견고한 액션캠이라는 이미지를 완성해갔죠. 이때부터 고프로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순간을 담아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DJI는 처음부터 방향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카메라를 만든 게 아니라 비행하는 플랫폼 자체를 통째로 개발한 회사예요. 그래서 촬영보다도 먼저 신경 쓴 건 비행 안정성이었죠.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날고, 어떻게 해야 정확히 사용자에게 돌아오고,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느냐. 7년 동안 이 기술 하나에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고프로는 더 잘 찍는 카메라를 만들었고 DJI는 더 잘 나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DNA를 가진 두 회사는 2010년대 중반 드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고프로는 생각했죠. 우리가 카메라는 잘 만드니까 DJI 드론에 우리 카메라 얹어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DJI에게 협업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익 분배 문제로 협상은 결렬,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 하나가 업계 전체의 판을 갈라놓습니다. 고프로가 과감히 직접 드론을 만들겠다고 나선 거죠. 카르마라는 이름을 내걸고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비행 중 전원이 꺼지고 추락 사고가 이어지고 결국 대규모 리콜 사태까지. 고프로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드론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죠. 사실 이건 단순한 제품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드론이 어떤 기계인지 애초에 잘못 이해한 거였죠. 고프로에게 드론이란 카메라를 싣고 나는 액세서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JI는 이걸 다르게 봤습니다. 드론은 단순히 날기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비행 제어, 통신, 배터리, 짐벌,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게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하나의 비행 로봇이라고 본 겁니다. 이 관점의 차이, 바로 거기서 모든 게 갈렸습니다. DJI는 기체부터 카메라, 짐벌, 앱, 클라우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직접 만들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드론 생태계 전부를 통합해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 전략은 DJI의 엄청난 성장 속도로 이어졌습니다. 불과 5-6개월 간격으로 새 제품들을 연달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회사들이 하나 따라오기도 전에 벌써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결국 고프로는 이 싸움에서 패배했고 이제는 액션캠 본진이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본진조차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액션캠 시장이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시장 분석기관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연평균 16% 넘게 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시장이었죠.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고프로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출하량이 88만 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5만 9천 대까지 떨어졌죠. 결과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고 감소율로 보면 무려 47.9%입니다. 기술 개발 속도에서 뒤처졌고 업데이트는 느렸고 사용자 경험은 정체돼 있었죠. 그 사이 DJI는 액션캠 시장에 슬며시 들어왔고 자체 짐벌 기술을 무기로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중국발 저가 액션캠들이 밀려오면서 고프로는 프리미엄이라는 자리마저도 지켜내지 못했죠. 이 속도 차이를 만든 건 딱 하나, R&D 집중력이었습니다. DJI는 창립 때부터 R&D에 집중 투자했는데요. 14,000명이 넘는 직원 중 25% 이상이 제품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기술 부서가 아니라 회사 전
전체가 기술에 집착하는 문화였던 거죠. 그 결과 소프트웨어 완성도, 사용자 경험, 기술 도입 속도 전부에서 고프로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 격차가 얼마나 컸는지는 놀랍게도 중국 기술을 가장 경계하던 미국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기술을 향한 미국의 태도는 사실 꽤나 단호합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기술 장비든 앱이든 바로 막아버리죠. 그런데 이 단호한 원칙에 딱 하나 예외가 있었다면 바로 DJI였습니다. DJI 드론은 미국에서만 90%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심지어 미 해군, 공군, 특수부대까지 비공식적으로 DJI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쓸 수 있는 대체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 의회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DJI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아예 발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대한 건 군 당국이었습니다. DJI만큼 안정적이고 성능 좋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시장에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조차 몰래 썼다는 이 사실 하나가 DJI 기술력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결국 고프로와 DJI 이 싸움의 결말은 두 회사가 무엇을 믿었는가로 갈렸습니다. 고프로는 감각을 믿었죠. 사람들이 어떻게 찍고 어떤 순간을 남기고 싶어 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 감각은 초기에는 대박을 쳤어요. 하지만 브랜드는 복제되었고 기술 혁신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없는 감각은 결국 시대를 버티지 못했죠. 반면 DJI는 기술을 믿었습니다. 비행 제어에서 시작해 짐벌, 광학, 소프트웨어, 클라우드까지 모든 걸 직접 만들고 통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수백 개 도시는 DJI 드론으로 하늘을 감시하고 수천 대의 드론이 구조 현장, 농업 현장, 발전소 위를 날고 있죠.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액션캠이라는 마지막 무대에서 고프로가 자체 기술력으로 점유율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DJI가 드론에 이어 핸드헬드 카메라 시장까지 통째로 흡수해버릴까? 고프로에게 남은 건 브랜드에 대한 오래된 감정과 한 번 더 기술로 반전할 기회 단 두 가지뿐입니다. 시장은 지금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아주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